아수라장이 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시간도 오전 10시 30분.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 채널A 카메라가 그 기자회견장으로 못 들어갔어요. 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기자시니까 이게 누구는 들어보내주고 안 들어보내다고 해서 취재 실랑이가 엄청났습니다. 그 실랑이 영상도 있는데 저희가 보내드릴 수조차 없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도대체 뭘 잘했다고 지금 본인들이 기자들을 가려가면서 지금 취재를 하겠다? 저거야말로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한 이 짓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읍소해도 시원찮을 판에 일부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하는 짓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려서 하겠다? 그럼 자신들에 대해서 뭐 좀 잘못된 보도? 뭐 잘못된 보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판적으로 보도하면 아예 취재를 못하게 하고 그런 지금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는 분노감이 침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만든 정말 이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에 만든 그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뭘 떳떳하다고 지금 기자들을 가려가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걸 또 수용한 저는 변호인 자체도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참 저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불행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 영상 오늘 영상 아니고요. 자료 영상입니다. 뭐 촬영을 못했어요. 저희 채널A 카메라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었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언론 자유 침해다, 질문할 권리 있다, 여러 기자들이 이렇게 강형, 격양된 반응들 쏟아내니까 초상권 침해고 계엄을 내란이라는 것도 자유고 선별의 기자회견하는 것도 우리 자유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육성으로도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강전혜 변호사님.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 금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경고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실상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예. 포고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준비를 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이번 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지 일반 국민에 대해서 뭐 통행을 금지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는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란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대통령까지도 그 감안을 한 어떠한 변론 전략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대통령은 그동안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국민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고 다만 민주당에서 계속되는 어떠한 폭주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연결이 된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결국 구속되기 전에는 처음에는 좀 진술을 성실하게 하다가 최근에는 그러게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식 변호사 선임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이 이제 대통령의 변론 준비 기일이 있는 것이고 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28일 구속기간 만료일이에요. 예. 그렇다면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떠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혹은 법적으로나 여러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현 시점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듣고 싶어하는 층이 분명히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서영주 대변인, 이게 김용현 전 장관도 뭔가 예전보단 달리 뭐 계엄도 통치행위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이 뭐 통행금지 빼라고 했다는
그리고 대통령도 뭔가 SNS를 통해서 대국 메시지한다. 이게 뭔가 겹쳐 보인다는 분석이 많아서요. 그렇죠. 오늘 김용현 씨가 얘기했던 것은 따지고 보면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대국민 담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거는 통행금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불편 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통행금지를 그거를 좀 해제해 주면은 국민 불편을 초래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그 총칼을 든 계엄군을 투입시켜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부분들 그 자체도 부인하긴 했는데요. 지금 저는 분명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날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내란의 죄 수사에 임하지도 않고 내란의 선동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 측 관계자가 듣고 싶어하는 층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메시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메시지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릴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잠시만요. 이제 내일이 이제 초유의 대행 탄핵 표결인데 민주당 관련해서 속보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SNS에 올라온 듯한데 한덕수 대행 퇴진 긴급 행동을 개최한다. 지금 뭐 속보 자막에 잠깐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보시는 그대로 저녁 7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채널A와 채널A 사옥과 멀지 않은 경복궁 앞 특설 무대에서 퇴진 운동을 진행한다. 총리에 의해서 헌법 질서 파괴가 된 비상 상황이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아직 모르겠어요. 150일인지 200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은 정해졌어요. 내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진짜 사상 초유입니다. 이건 진짜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데 그 전날에 이제 뭔가 이재명 대표는 장외 집회도 하겠다 이 얘기네요. 장외 집회를 하는 걸로 보이네요. 지금 이제 공고를 보니까 민주당이 주최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민주당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최는 하지 않지만 이제 홍보를 위해서 아마 올린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주체가 어딘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이제 내일 탄핵을 앞두고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대부분 다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이제 오늘 밤에 집회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여론이 환기가 될 거고 그것을 여세를 몰아서 내일 이제 탄핵까지 추진하려는 그런 어떤 절차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아직 주체를 좀 알아봐야 돼요. 최진봉 교수 말씀처럼 시민단체와 결합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건지. 근데 어쨌든 뭐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현정 의원님 네. 여의도 권력은 민주당이 갖고 있고 거대 야당이 내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붙여지는 것과는 또 같이 장외 집회를 연다. 이제 어찌 보면 꼭 장외 집회라는 게 아무리 여당이라도 지금 소수인 게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이 뭐 예를 들어 이거 국정을 탄핵하는 거다, 민생을 탄핵하는 거다라는 집회 성격이 그동안에 뭐 수순이나 뭐 비교적 자연스러웠다면 민주당은 장외 집회도 하고 여의도 국회에서도 또 표결도 하고 이렇게 쌍끌이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전략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마 민주당 주체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예. 이제 시민단체가 하는 것에 민주당이 이제 동참하자. 아하. 아마 이런 뜻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여기 경복궁 저 앞에 거의 매일같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아마 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루어지면 아마 국정은 또 한 번의 쓰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비상계엄 때문에 정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신장이 됐는데 또 한 번 이제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되고 저렇게 이제 장외 집회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경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경제들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되면요. 이 주한미 대사가 가장 먼저 물었다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군 홍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하. 이걸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 그럼 오후 3시에 탄핵 소추가 되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제 경제 쪽만 해온 분이에요. 근데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다 이제 두루 해온 오랫동안 사실 총리를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가깝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국민들이 이제 걱정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조금만 더 그나마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또 걱정들 또 하게 됐고 이게 아마 내년에 시작되는 그런 측면이 된다면 아마 저는 최상목 부총리도 비슷한 입장들 가져갈 겁니다. 즉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예.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전혀 이야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간에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뭔가 이뤄내는 걸 국민들도 바라보고 있고 그래야 정부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저 할 시간에 제가 볼 때는 좀 여당하고 만나서 뭔가 좀 합의라도 하고 뭔가 대화라도 하는 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 마음이 급하신 모양입니다. 예. 뭐 국민의힘도 지금 이거 국정 탄핵 아니냐,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퇴진 운동도 뭐 같이 동참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SNS도 만나봤습니다. 아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경제 걱정, 환율 걱정, 주시장 걱정하셨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6원인가로 끝나서 이게 2009년 이후 그러니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환율이다.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